자, 우리 1학년 8과 본문 선생님이 문장 분석하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방식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선생님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 문장 분석을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좀 더 정확하면서도 유창하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우리 영어를 모국어로 내지는 제2 언어로 쓰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이렇게 분석식으로 가는 것들이 여러분 고학년이 되었을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교과서 본문은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읽는 것은 원서 읽기에서 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어법을 좀 준비하는 작업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랑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 문장 분석 먼저 하고 몇 형식인지 보고 해석하기 이렇게 얘기하자고 그랬죠. 쌤 사실은 뭐 몇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우선은 그렇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형식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영어에서 5형식까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5형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스쿨 그래마에서 여러분들이 해석상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학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굳이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중학교 과정 내에서 사실은 고등학교까지도 이 5형식 구문 안에서 해석이 거의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름 수학적 공식과 같은 그런 하나의 틀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좀 더 편안하게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 문장은 선생님 여러분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제가 몇 개의 문장을 놨냐면 문장 개념은 이렇게 하나의 의미들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문장이 몇 개가 있냐면요. 지금 제가 드린 문장에서는 8개, 9개 아니요. 네, 10개까지 갔네요. 그죠? 네, 10개 지금 10번 이렇게 가고 있죠.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이게 앞에가 10번까지 문장을 지금 드리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보면 5형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보시면 1형식부터 누구에 따라 달라지냐면 동사에 따라 달라져요. 항상 그래서 동사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동사를 오리지널 동사 여러분 문장은 문장의 요소라는 게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눠서 우리 선생님이랑 처음에 했던 품사 개념이 있었지? 품사 개념 몇 개 있었죠? 8개의 품사가 있었어요. 일종의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품사는 음식 재료 같은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의 음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어서 어떤 맛을 내는 것 그런 걸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하게 하자면 문장이라고 가자라고 쉽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우리 그 영어에서 써먹을 수 있는 재료들은 8개가 있었어요. 뭐였더라? 대명동에 형부 집에 갔는데 어떻게 됐다 그랬죠? 비를 쫄딱 맞고 선풍기를 켜서 어떻게 됐었어요? 감전이 됐다라고 해서 쌤이 그렇게 외우자고 얘기했고 그 부분은 팔품사송이랑 그 품사 개념 얘기했을 때 다시 한번 선생님 말한 거 이해 안 되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우리 대명사랑 명사는 좀 같이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역할상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사 있었어요. 그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부사, 그 다음에 감탄사는 뭐 그냥 how나 뭐 what 이런 거라서 그렇게 많이 문장 요소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접속사, 그 다음에 전치사 이렇게 써서 얘네들은 반드시 뭐냐면 우리 풀과도 같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야. 이렇게 연결시켜서 끈을 연결시켜 주는 거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전치사는 반드시 뒤에 누굴 갖고 오냐면 짝꿍으로 명사를 가져와서 항상 어떻게 한 묶음으로 쓰인다. 요거는 기억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이제 문장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문장은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동사가 있어야 돼요. 동사. 그 다음에 이 동사에 뭐 행위를 하는 주체가 되는 주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가장 기본 세팅은 주어 하나, 동사 하나가 문장을 이루는 가장 기본 핵심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5형식으로 나눴냐면 이 동사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동사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식구들이 막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건 뭐냐면 문장에서 여러분 수식 요소 있잖아요. 그 모디파이어라고도 하는데 대표적인 수식 요소는 요 부사류
그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전치사 플러스 명사들, 그다음에 형용사는 수식도 할 수 있고 또 보호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아이죠. 다만 우리가 기억하자고 했던 건 형용사는 문장에서 뭐 중요한 주요소냐 아니면 뭐 부가적인 수식 요소냐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얘는 반드시 누구만 사랑한다? 명사를 따라다니는 명사 해바라기다. 이렇게만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문장 내에서 우리가 형용사가 보이면 얘는 반드시 누굴 설명하고 싶다? 내 명사를 설명하고 싶다. 그런데 그 명사를 설명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수식하는 modifier, 수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수식은 선생님이 다 가로를 칠 거야.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으로. 그게 아니라 핵심 요소인 보어, 보충 설명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바로 형용사의 특징이죠. 그렇죠?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품사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지만 이 품사에서 다 확장된 것들이 문법 용어로 나오거든요. 뭐 관계대명사라든지 관계부사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어법으로 나가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탄탄하게 하고 싶어서 선생님이 자꾸 품사 개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조금만 힘을 내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사는요. 다시 넘어가서 주어 하나, 동사 하나만 필요한 애들을 다 일형식이라고 그래요. 보통. 그럼 어떤 것들이 있냐면 주어는 동사 한다 내지는 동사이다 뭐 이런 것들, 동사 한다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개념이 좀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존재를 나타내는, 존재는 뭔지 알지? 있다 없다의 개념. 그래서 우리 육과에서 there is there라 구문 배웠던 것들도 다 일형식 구문에 들어가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당연히 modifier, 아까 선생님 말한 뭐 이게 부사나 뭐 전면구는 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문장 형식에는 쳐주지 않는 거야. 다시 말하면 형식에 쳐주는 아이들은 네 가지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것만 기억할게. 주동, 목, 보. 요거에 따라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나누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부사류가 뭐 수식으로 들어가거나 형용사가 수식으로 들어가는 건 어떻게 하나요? 네, 그런 거는 형식에는 안 쳐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디에만 쳐주는 거야? 해석할 때 중요한 의미로 들어가기 때문에 걔네들도 중요하지만 형식상에서 쳐주는 애들은 얘네들이 몇 개냐 요거 가지고 구분한다. 이렇게 갈게.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주어 동사는 무조건 기본 세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 동사 하나만 갖고 끝나는 거는 일형식. 그지? 그 다음에 선생님 이제 이렇게 주어는 S, V로 쓸게요. 그 다음에 뒤에는 예를 들면 나는 이다 라고 했는데 뭐가 막 말이 안 되는 거지. 나는 선생님이다. 나는 엄마이다.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데 뭔가 말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누굴 설명하냐면 앞에 있는 진짜 주어를 보충해 주는 거죠. 뭔데? 라고 해서 이게 보어가 들어가요. complement라고 해서 C라고 쓰는데 이렇게 되면 얘는 이형식 동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해주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이다. 그 다음 3형식은 주어, 동사, 그 다음 목적어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두 개를 간직한다. 그래서 선생님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기억을 했고 여기 나오는 3형식에 나오는 목적어는 다 을을이라고 기억을 하거든요. 얘는 뭐뭐에게라고 하는 건데 여기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얘를 특수하게 4형식이라고 구분을 했고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수여 동사라고 불러서 8과에서 어법상에서 배웠던 거예요. 5형식은 다 나와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런데 이때 보어는 누구 보어? 목적격 보어. 얘를 설명해 주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5형식 세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주어는 동사에 있다.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주어가 달린다 이런 거. 그러지? 그 다음에 이 형식은 주어는 보어이다. 그 다음에 3형식부터는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한다. 4형식은 주어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뭐뭐한다. 그지? 5형식은 주어는 동사했어. 저는 이렇게 사다리 치거든요. 누구한테? 목적어한테 보호하라고 블라블라블라 했어. 그래서 5형식은 중요하고 나중에 다른 과에서 조금 더 중요하게 다룰 부분이라 얘는 조금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넘어가시면 안 되는 부분 중에 뭐가 있냐면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좀 지우고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잘 지워지지가 않네요. 네. 이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꼭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려울 수 있지만 반드시 공부 다시 하셔야 되고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시 갈게요. 그래서 동사는 여러분, 동사는 우리 커다랗게 두 가지로 나눠요. 혼자 해서 모든 행동이 다 끝나는 자동사, 그다음 뒤에 반드시 어떤 행동을 했는데 대상이 필요한 타동사.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타동사는 여기부터겠지. 1형식, 저기 3형식부터. 타동사는 3, 4, 5형식. 자동사는 1형식, 2형식 이렇게 들어간다. 이것만 우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울 수 있지만 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러면 자, 이제 1번부터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여러분 좀 쉬었다 할까요? 네, 그럼 쉬었다가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